고구려의 위대한 왕, 광개토 대왕. 글 김현숙, 그림 김태현. 고구려의 위대한 왕, 광개토 대왕.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는 커다란 비석이 우뚝 솟은 채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을 바라보며 서 있어요. 높이가 삼천집보다 높고 무게는 37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비석이에요. 누가 이렇게 커다란 비석을 이곳에 세워놓았을까요? 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큰 비석을 세운 것일까요? 이 비석은 18살에 왕이 되어 만주벌판 넘어 중국 땅까지 호령했던 고구려의 위대한 왕, 광개토 대왕을 위해 세운 비석이랍니다. 한민족의 기상을 널리 떨치고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으로 발전시켰던 왕 중의 왕, 광개토 대왕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한민족,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민족을 이르는 말이에요. 기상, 사람이 타고난 기계나 마음씨를 뜻해요.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힘찬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태자마마, 해가 졌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지요. 이까지 어둠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나 활쏘기 연습을 더 할 것이니 너희들이나 돌아가거라. 태자는 어둑어둑한 숲속을 향해 힘껏 말을 달렸어요. 나는 주몽의 후손이다. 두려움 따위에 질 수는 없어. 할시위를 당기는 태자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다음 날 아침 태자는 호랑이를 메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 태자가 바로 광개토 대왕입니다. 기합, 어떤 특별한 힘을 내기 위해 정신과 힘을 쏟아서 내는 소리를 뜻해요. 주몽, 고구려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으로 동명성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려는 위로는 후연과 거란, 아래로는 백제 신라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어요. 특히 백제 후연과는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지요. 태자야, 내 할아버지는 백제와 싸우다 돌아가셨다. 또한 후연은 너의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가져가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다. 너는 결코 이 일을 잊지 말라. 소자가 반드시 백제와 후연을 무찌를 것입니다. 얼마 뒤 아버지 고구양왕이 세상을 뜨자 18살의 태자가 고구려의 19대 왕이 되었어요. 약한 나라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에 시달린다. 나라에 힘을 키워야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왕이 탄생하자 고구려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패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려는 굳센 기상이나 정신을 뜻해요. 광개토 대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 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사흘 만에 백제의 성을 10개나 차지했어요. 고구려 전체가 승리의 기쁨에 젖었지요. 전하, 이젠 갑옷을 벗고 편히 쉬십시오. 아니다, 나는 후연을 꺾고 나서야 쉴 것이다. 밖으로 나온 장수들은 수군거렸어요. 후연을 끊는다고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소리잖소. 후연이 목적이면 처음부터 후연과 싸울 일이지 백제와는 왜 싸운 거랍니까? 우리가 후연과 싸우고 있으면 백제가 그 틈을 놓치겠소? 게다가 처음부터 강한 후연과 싸우는 건 위험한 일이지. 옳거니 그래서 백제부터 친 거로군요. 장군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왕의 생각에 감탄했어요. 다음 날 광개토 대왕이 장군들을 모아 명령했어요. 장군들은 들어라.
우리의 다음 공격 목표는 거란이다. 장군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후련인데 왜 거란과 싸워 힘을 낭비합니까? 우연과 싸우려면 말과 소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거란에는 소금과 말이 많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왕의 설명을 들은 장군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왕이 못내 믿음직스러웠지요. 낭비,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뜻해요. 못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란과의 싸움이 시작되자 강개토 대왕은 쩌렁쩌렁 소리쳤어요. 용감하게 싸운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모두 나를 따르라. 강개토 대왕은 군사들보다 앞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와! 왕을 따르자! 거란을 쳐부수자! 고구려 군사들이 말을 몰고 쏜살같이 거란군을 향해 돌진했어요. 수천 수만 개의 화살이 거란군을 향해 비오듯 쏟아졌지요.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란군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바빴어요.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둔 고구려는 엄청나게 많은 말과 소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적진, 적이 모여있는 곳을 말해요. 돌진, 세찬 기세로 거침없이 곧장 나아가는 것을 뜻해요. 남은 말과 소금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말과 소금을 내다 팔았어요. 그러자 다른 나라 상인들이 고구려로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말과 소금이 무척 귀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왕은 평양에 커다란 절을 지었어요. 불교로 백성들의 마음이 똘똘 뭉치길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무술겨루기 대회를 열어 군사들이 칼쓰기, 활쏘기, 말달리기 실력을 높일 수 있게 했어요. 똑똑한 젊은이들도 많이 뽑아서 나란 일을 하도록 했지요. 고구려는 점점 강한 나라가 되어갔답니다. 어느 날 신라에서 사신이 찾아와 강개토 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가 신라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를 보내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왜가 쳐들어왔다고? 대왕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분명히 백제가 왜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신라가 왜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때 군사를 길러 우리를 공격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간사한 왜와 손을 잡다니. 좋다. 이번 기회에 왜와 백제를 한꺼번에 무찔러야겠다. 강개토 대왕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신라로 달려갔어요. 단숨에 왜를 물리친 고구려는 다시 한번 백제와 한판 승부를 벌였지요. 백제는 예전보다 강해진 고구려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남쪽 한강 주변까지 고구려의 힘이 미치게 되었어요. 사신,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나가는 신하를 말해요. 왜? 일본을 납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백제의 항복을 받아 한시름 놓았나 싶었는데 뜻밖의 일이 터졌어요. 고구려의 동북쪽에 있던 숙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웃나라인 고구려가 점점 강해지자 숙신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없애려고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쳤지요. 그 소식을 들은 강개토 대왕은 바로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용맹한 고구려 군사들은 숙신으로 돌진해 공격을 퍼부었어요. 마침내 숙신마저 물리친 고구려는 북쪽의 더 넓은 초원지대인 만주까지 땅을 넓힐 수 있었답니다. 항복, 적이나 상대편의 힘에 눌리어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해요. 초원, 풀이 나 있는 들판을 이르는 말이에요. 땅이 넓어지자 고구려는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도시마다 붉은 기와를 얹은 화려한 집들이 생겨나고 거리에는 물건을 실은 수레들이 바쁘게 오갔지요.
살기 좋아진 백성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었어요. 그러나 강개토 대왕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왕은 후연을 치겠다는 결심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남쪽의 백제와 신라, 동북쪽의 숙신, 북서쪽의 거란, 고구려를 둘러싼 나라들은 이미 차례로 무릎을 꿇었지만 서쪽에 있는 후연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강개토 대왕은 섣불리 후연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풍요, 흠뻑 많아서 눅눅한 것을 뜻해요. 후연은 중국 땅을 반이나 차지한 커다란 곰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 곰을 잡기 위해 강개토 대왕은 군사들을 밤낮으로 훈련시켰지요. 그리고 후연과 주변 나라들의 형편을 항상 자세히 살폈어요. 후연이 다른 나라와 싸우느라 힘이 빠졌을 때 드디어 강개토 대왕이 장군들을 모두 모았어요. 때가 왔다. 장군 2명은 거란으로 가서 각각 후연의 북쪽과 서쪽을 동시에 공격하라. 나머지는 나를 따라 후연의 동쪽으로 진격한다. 빈틈없는 작전 계획에 장군들은 혀를 내둘렀어요. 진격, 적을 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고구려의 군사들은 바람같이 빠르게 후연으로 쳐들어갔어요. 와, 우리의 원수 후연을 무찌르자! 북쪽과 서쪽, 동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은 후연은 휘청거렸어요. 고구려 군사들은 말을 타고 더 깊숙이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후연은 역시 몸집이 커다란 억센 곰이었어요.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끈질기게 버텨냈어요. 후연의 숨통을 끊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강개토 대왕은 오랜 싸움에 지쳐가는 군사들을 독려했어요. 그리고 6년 뒤 마침내 고구려는 후연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원수,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무리를 이르는 말이에요. 독려, 감독하여 격려한다는 뜻이에요. 강개토 대왕 만세! 고구려 만세! 군사들의 함성이 드넓은 초원을 뒤흔들었어요. 이제 고구려는 만주와 중국, 한반도의 임진강까지 드넓은 땅을 호령하는 커다란 나라가 된 거예요. 하지만 강개토 대왕은 우쭐해하지 않았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중요한 곳에 성을 쌓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강개토 대왕은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들은 감히 고구려를 넘볼 수가 없었지요. 강개토 대왕은 새로 다스리게 된 땅에 고구려의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나라에서 관리로 뽑아 공부시키고 키워온 젊은이들이었지요. 강개토 대왕의 뜻에 따라 젊은 관리들은 새로운 땅을 잘 다스렸어요. 긴장, 마음을 쪼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뜻해요. 관리, 간직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벼슬아치라고도 해요. 고구려의 북쪽에는 아직 동부여라는 나라가 남아 있었어요. 가을부터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땅이었지요. 강개토 대왕은 동부여를 치기 위해 얼음이 꽁꽁 언 강을 건넜어요. 강개토 대왕이 휘두르는 칼바람은 북쪽에서 몰아치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웠어요. 호랑이처럼 강하고 용맹한 고구려 군사들 앞에서는 동부여도 버텨낼 힘이 없었어요. 마침내 동부여에도 고구려의 깃발이 나부끼게 되었지요. 먼 나라에서 사신들이 찾아와 선물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대왕이시여, 우리나라는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강개토 대왕은 고구려를 대제국으로 키운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차가운 이슬, 뜨거운 햇빛,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고구려를 더 넓은 땅을 가진 대제국으로 만든 왕, 주변 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삼아 고구려를 왕의 나라로 우뚝 세운 왕, 고구려 군사들은 호랑이처럼 강하고 용맹하게 키우고 자신이 앞장서서 전쟁터를 누볐던 강개토 대왕,
그러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많은 전쟁을 치러서일까요? 광개토 대왕은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그리고 39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광개토 대왕의 커다란 꿈을 알고 있던 신하들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 이루어낼 것이 더 많았던 위대한 왕을 잃고 고구려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를 수도인 국내성에 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크고 단단한 비석을 세웠지요. 중국의 북쪽 숭화강에서 남쪽 임진강까지, 서쪽 랴호허강에서 동쪽 연해주까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비석에 모두 새겨 넣었어요. 지금은 광개토 대왕 능비가 세워진 국내성이 중국 땅이 되었어요. 하지만 광개토 대왕이 떨쳤던 우리 민족의 기상만은 변함없이 그 땅에 깃들어 있답니다. 광개토 대왕은 자기가 만주 벌판을 지나 중국 땅을 누볐던 것처럼 후손들도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국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해요. 후손,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에요.